시장들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전략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소재민의 무패 전략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제가 어제도 이번 주 내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상 저항에 만났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3,080포인트 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지수가 이렇게 약한 거는 사실 악재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죠. 과열됐던 증시가 조금씩 눌리면서 그 과열을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선 그래도 저항인데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과거 코스피 같은 경우 월봉 차트 봤을 때 이 볼리저 밴드 상단 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 대세 상승기였던 2020년 말부터 2021년 이때 볼벤 상단 탈환하는데 4개월 걸렸거든요. 자, 그리고 2017년도 상승 랠리에서도 볼벤 상단 위로 올라가는데 4개월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건 그만큼 힘든 자리라는 소리인데 결국 돌파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돌파하냐 좀 이따 돌파하냐 결국 이 차인데, 자, 이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조건은 충족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시장에 뭔가 긍정적인 호재가 가득가득해서 그 시장의 호재를 바탕으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돈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시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장 지수의 멱살을 잡고 이 위로 올려놓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재료는 사라졌고, 그럼 이제 시장이 지금 막 두리번 재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재료라고 한다면 당장의 금리 인하 이슈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럼 당장 7월 8일 날 마무리되는 상호관세,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전날 미증시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만들긴 했지만, 유예 기간이 연장된다라는 게 이게 호재라고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 요소를 눌러주는 거지, 사실 이게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시장의 불안감을 억눌러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가 올라갔던 거고, 근본적으로는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만큼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없나 막 찾아보니 상호관세 이 불안감 말고는 딱히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커지면서 지금 시장에 받아줄 사람은 없고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지금 월봉을 돌파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 때문은 아니고, 다만 이제 여기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눌려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시장 지수가 조정 없이 뭔가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시장에 호재가 있거나 시장에 호재가 없다면 시장 지수의 멱살을 끌고 올라갈 만한 뭔가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그건 삼성전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세나 이런 것들 쭉 남겨드릴 겁니다. 좀 길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그러죠. 자, 최근에 좀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AI 소프트웨어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 움직였고, 자, 그러면서 AI 소프트웨어? 그러면 AI를 만든다라는 거니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잖아 하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막 움직이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기 먹는 하마 아니야 여기? 전력 수요 어떡하지? 그러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았고요. 또 HBM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 아무래도 그 데이터 센터에 막 설치를 하면 HBM 반도체의 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력량, 열 관리 이런 거 안 되니까 이런 부분, 그러면서 유리기판 액침 냉각까지도.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순환매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순환매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시덥잖은 이슈들 재탕하면서 한 번 더 올린다던가, 이미 알고 있던 뉴스들을 또다시 올리면서 막 종목들 움직이게 하고, 개별 이슈라던가 개별 호재 이런 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지, 사실 지금 이런 순환매적 가점으로 시장이 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시장은 시장 이슈도 없고요, 산업 이슈도 없다는 소리예요. 뭔가 이슈가 갈 게 없으니까 있던 거 저 주섬주섬 꺼내갖고 한번 재탕하던가, 그게 아니면 개별 호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종목들을 움직이게 만든다거나. 자, 그럼 지금 시장은 개별 이슈, 돌발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이라는 건 지금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막 빠지는데 올라가는 종목 찾겠다고 지금 뭔가 이슈 갖고 얘가 움직이고 있네? 따라잡는다고 해도 그 종목의 상승 지속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또 순환매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슈 보고 섣부르게 따라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순환매가 형성된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뭐 시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땐 오늘 지금 이렇게 시장 좀 갈 거 없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 따라잡았던 분들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시작하게 됐을 때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을 오늘 당장 매수를 해서 지금 뭔가 뉴스 뜬 거 보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이 종목은 올라가잖아. 와 진짜 좋은 섹터인가 보다. 진짜 좋은 종목이다. 이 종목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지금 막 빌빌거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갈 거 없어서 움직이는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어차피 갈 놈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내가 그냥 버리고 다음 시장에서 시장 다시 반등할 때 얘네들 어차피 움직일 테니까 이런 거 내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조정은 기회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최근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 조정이 그냥 귀엽게 한 요 정도 빠지고 요만큼만 조정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고점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 왔다가 이렇게 고점 올라가면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고점을 올릴 만한 조정이라는 걸 알지만 낙폭 자체가 워낙 커지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평단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조정은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막 1% 빠질 때마다 뭐 내 종목 한 2% 빠졌어. 그냥 바로 막 더사 막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지수가 이제 미증시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일단 시장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일단 현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은 돈을 안 쓰고 웬만하면 쥐고 있는 게 좋아요. 뭔가 신규 진입할 만큼의 여유가 내가 지금 현금이 많아. 그러면 그냥 물리면 더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매수해도 되겠지만 시장을 참여해도 되겠지만 지금 내 계좌를 열어보니까 현금이 한 15% 아래밖에 없어. 그러니까 10% 15%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지금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시장 조정폭이 더 커졌을 때 기존 종목을 터치해서 평단 낮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새로운 식구들만 지금 맞는 종목들만 채우고 이전 시장에서 잘 갔던 종목들을 손절도 안 하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매매는 계속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약간 돈맥경화라고 하죠. 계좌가 완전히 다 묶여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계좌에 현금이 15% 이내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참으시고 그 현금은 시장 조정 포인트 제가 지금 말해드리는 그 정도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종목의 추매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겠죠.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는 2,930에서 2,950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현금 쓰지 말고 한 푼도 쓰지 말고 돈 없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왔을 때 현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자리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만에 하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또 이상한 소리를 던지면서 시장에 압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주봉상 전고점 부근과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인 2,850포인트, 3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되는 거죠. 2,850포인트와 2,930에서 50포인트, 이 두 포인트. 이 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매매를 좀 참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잘 가는 종목, 지금 좀 기회로 보이는 종목군들, 신규 진입하기에 괜찮은 종목들 많긴 해요. 네, 많긴 한데 그런 종목을 터치했다가 만약에 정말 시장 지수 여기까지 조정 오거나 여기까지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의 평단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종목 추매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 자, 그 상황에서 시장이 정령 다시 반등을 한다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자리를 와도 여러분들이 터치 안 했고 방치했던 그 종목들이 본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지수 3,100에서 산 내 종목이 밀렸다가 다시 3,100 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회복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새로운 종목을 계속 추가한다라는 건 지금 현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현금 비중이 15%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현금을 사용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우리 국내 증시의 적정 주가가 3,300, 3,400 여기에 대한 의견은 변함없어요. 다만 거기까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수익을 훨씬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단기적인 조정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 말씀 주셨는데요. 7월에 시장이 잘 가려면 처음과 끝 삼성전자를 지난번에도 강조 주셨죠. 지금 자리에 우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오늘 올랐네요, 삼성이요. 제가 진짜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 증시의 키를 잡고 있는 건 삼성전자다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의 글을 많이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해서 남겨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스피 지수가 정말 위로 크게 한번 1차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던 게 삼성전자 481선 회복이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짜리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1차 랠리가 시작될 거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게 보시면 6월 2일, 6월 첫째 주였거든요. 자, 6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가 5만 7천 원 제가 말한 자리를 넘어섰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이 올라갔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음번 시장 랠리를 그때, 자, 5만 7천 원짜리를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락 추세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그 전까지도 횡보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그 하락 추세를 끝내는 자리는 이 5만 7천 원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7천 원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 환구 추세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리고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은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61,700원짜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위로 10% 이상 열려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예요. 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10%가 올라갔다? 그럼 코스피는 빠질까요? 코스피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올랐는데 빠졌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저항과 싸우는 날이었지, 만약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10% 이상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섹터에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인 만큼 삼성전자가 10% 올라간다? 코스피 지수도 그만큼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지금 코스피는 월봉상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월봉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장의 이슈가 존재하던가 아니면 이런 시장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갈 만한 우량주가 올라가던가. 자, 그게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빠졌어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역시나 그냥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삼성전자 이 자식 또 여기서 횡보하려고 하는구나, 또 얘 5만 6천 원 횡보하면서 움직이겠네 였겠지만,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저항 돌파 시도를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반도체 섹터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하는 반도체 섹터, 후공정이라던가 뭐 패키징, 뭐 소부장 같은 것도 있죠. 뭐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 이런 얘들, 그간 HBM한테 찍어 눌려가지고 소외받고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이 2차 상승 랠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삼성전자의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평단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시면 좋겠죠. 일단 가장 좋은 거, 추매하기에 가장 좋은 건 61,7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스님, 이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항을 뚫어보고 내려가는 것과 저항조차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건 되게 크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밀릴 수 있는 자리는 5만 7천 5만 6천 원? 5만 7,300원? 여기까지도 늘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늘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뚫고 이 위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 밀리면 5만 6천 원, 5만 7천 원까지 밀리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조정폭이 5만 9천 원 이렇게 나오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다음 주 초반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한 걸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추매를 하셔도 돼요.
추매할 수량의 절반 정도. 절반은 여기서 추매하고 밀리면 나머지 절반 산다라는 생각으로 61,700원 돌파하면 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을 73,000원 정도 아래. 요 정도 아래로 낮춰 놓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나 너무 위에 물려 있는데 언제 추매하지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로만 평단 낮춰 놓으시면 올 하반기 안에 나오고 수 있고요. 삼성전자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들 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우량주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왜 삼성전자에 관심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안 주고 있는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애들 다 갔는데 다 너무 많이 올라간 우량주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삼성전자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작을 해야 코스피 지수가 3,300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삼성전자가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량주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한 72,000~73,000원 목표가 최종으로 잡고 뭐 그 이상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한 72,000~73,000원 목표가 잡고 삼성전자 접근 241선 61,7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첫 진입하시고 밀리면 남은 거 절반 진입 이렇게 가능하고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이 아래로 추가 매수를 해두신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 안에 수익 보고 나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과 달리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이죠. 자, 일반적으로 추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요. 중간에 횡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를 가던가 상승 추세가 나와요. 삼성전자 하락 추세 나왔고요. 횡보 추세 나왔고요. 지금 그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에 있어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의 2차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할 건 오늘 코스피 지수 빠졌네, 하락 종목 더럽게 많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보시면 돼요. 네가 여기로 올라가면 네가 코스피 멱살 잡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삼성전자에 최대한 관심 많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연결된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빌빌거리고 있을 때 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것만 체크하시면서 아까 말한 코스피 지수 포인트 있죠. 어디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에서 지금 현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현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2차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위로 못 찍고 월요일날 빌빌거리고 있다? 월화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정도 코스피 지수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쓰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거의 뭐 삼성 특집이네요. 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너무 중요하니까,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수가 상승하려면 삼성전자의 상승은 필수 조건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가는지 궁금해요. 물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뭐 3,080포인트 위로는 현금 좀 억지로라도 늘려야 돼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 자리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익절하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지금까지는 수확하는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7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내가 팔았던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들 고점 충분히 갱신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반도체 섹터라면 그런 종목들 지금 힘없이 빠지고 있을 때 내가 팔았던 수량을 6월 말 그리고 7월 초 중순까지 분할로 다시 잡아가면서 씨앗을 뿌리고 약간 다시 또 농사를 짓는다는 느낌으로 6월 초중순 보내시면 또 7월 초중순 보내시면 7월 말에 그것도 수확할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종목을 완전 쪼개서 분할 매수로 시장 빠질 때마다 구간으로 잡아서 매수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단타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들 저는 이미 절대 안 다룹니다. 신고가 올라간 종목들 그거 올라가서 좀 콩고물 먹을 생각도 없고 그게 더 간다 한들 그거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찾는 데 좀 주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실시간으로 주식 보기 힘들고 변동성에 좀 취약해. 근데 좀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 안전하게 수익 보고 싶어.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고 언제 시장이 빠질지 이런 것들 내가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보방 와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뉴스 기사 읽어주거나 뻔한 내용 다루는 거 아니니까 네. 와서 보시면 좀 많은 걸 배워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7월 말 8월 큰 수익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